Je sais que ce jour-là, il y avait une voiture qui a été fabriquée. On a mis sur cette voiture Bongo. Cette voiture porte le nom de Bongo. C'est ce qui me fait toujours penser à la Corée. Et nous avons signé des accords de coopération. 가봉이 독립한 1960년은 아프리카의 해로 불린다. 가봉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오랜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것이다. 이들은 국제 무대에서 이른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취하게 된다. 미국과 소련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듬해 25개의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은 유엔에 대거 가입해 집단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유엔 내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신생 독립국들은 대부분 친북한 성향을 띠고 있어 한국 정부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킨다. 비동맹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비동맹 국가들을 77 그룹이라고도 하는데 77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유엔의 전체 회원국의 반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비동맹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발언권이 세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 비동맹 회의와 유엔 전략을 위해서 그 외무부가 총동원령을 내리고 한국 정부의 위기감은 당시 기록들에서도 잘 나타난다. 박정희 정권은 아프리카 비동맹국들과 북한의 교류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한편으론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과 직접 교류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작한다. 1973년 6.23 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국가나 심지어 공산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뜻을 표명한다. 대한민국은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그 후 한국 정부는 친선 사절단을 아프리카에 파견하고 교류를 확대시켜 나간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의 주요 인사들도 한국을 방문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유독 가봉과의 친선에 힘을 기울인 이유는 무엇일까? 초대 가봉 대사를 지낸 김창훈 씨를 만났다. 우선 바닥이 서방적이었고, 즉 다른 대통령 좀 좌경된 대통령이 아니고 민주적이고 자유를 아끼는 그런 대통령이었다는 거 하고, 김창훈 대사는 일본 대사와 함께 75년 봉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추진한다. 친서방 노선을 취하고 있던 가봉은 한국의 대유엔 외교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저는 일단 한반도의 실정을 와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거의 우선은 한국 문제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봉고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는데 한국만 가지고는 이렇게 좀 하기가 어려워서 당시에 일본 대사하고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문과 한국 방문을 같이 합했죠.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으로 오시게. 봉고 대통령을 맞는 박정희 대통령의 속내는 방한 마지막 날 만찬 연설에서 드러난다. 유엔 총회 등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인의 심심한 경의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봉고 대통령 방한 후 가봉은 유엔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다. 북한이 비동맹국 외교를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서 가봉은 한국의 대유엔 외교의 중요한 돌파구였던 것이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한국군의 파병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65년에 작성된 월남전 파병 관련 보고서입니다. 한국이 이 월남에 파병함으로써 아시아, 아프리카 중립제국과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될 것이며 UN 총회에서의 중립제국의 지지 획득에 절대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예측은 월남전이 끝난 후 한국의 대-UN 외교에서 곧바로 적중합니다. 당시 UN에서 발언권이 높아지던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이 한국의 월남 파병을 이유로 친북한 반한 노선을 취하게 된 것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북한이 이 미국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려 한다는 그런 정보가 입수된 것인데, 자, 이것이 바로 그 문서입니다. 이 김용식 당시 주미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김일성 주석이 봉고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에 보낸 그 친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반미 노선을 고집해온 북한이 미국과의 교류를 시도하게 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서고 깊숙이 잠들었던 문서들이 공개됐다. 30년이 지난 문서만을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졌던 문서들이다. 이 기록들에서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시도한 북한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주미대사가 한국 정부로 보낸 비밀 문서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북한의 동향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인용한 보고서는 당시 북한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북한이 이렇듯 대미 접촉을 시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1969년 발생한 중국과 소련의 국경 분쟁은 공산 진영의 결속을 흔들어 놨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갈등이 깊어가던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소련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중국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나라는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다. 미국과 중국의 수교로 인한 동서화해 모드는 분단과 대결 체제를 유지하던 남한과 북한 정부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미중 수교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을 주시하던 한국 정부, 특히 북한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거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줬을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줬을 텐데,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미중